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힘당과 동조하는 민주당 내 수박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30일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쿠데타가 일사불란하게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미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 준비된 방송 장악을 위한 공작과 음모가 같은 날 동시다발로 강행된 듯 보여지는데요. 우선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장관님, 오늘 장관님의 개인정보권 유출 관련해서 MBC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 중심으로 과잉 수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중국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당이 뭐라고?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해당 기자가 사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좀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고요.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보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안에서 수사를 주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채널A 사건에 대해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한다. 아니 돌아봤던 게 아니라 채널A 사건 압수수색이나 당시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하고 다른 반응을 냈던 것 같은데. 이날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1년이나 지난 사건을 가지고 MBC 기자의 자택, MBC 본사 뉴스룸, 그리고 국회의안가까지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과연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안인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통상적인 인사청문회 자료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 불법적이거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진행된 보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도되는 모든 언론사들의 기사는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MBC를 상대로 한 보복 수사인데요. 이걸 대놓고 벌이고 있는 거죠. MBC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사상 초유의 과잉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년도 지난 일임에도 기자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심장인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려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건데요. 또 당사자가 정권의 핵심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점, 해당 기자가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적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감사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을 감사하고 MBC의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해온 점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MBC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를 옥죄려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국회에서 별 희한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긴급하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래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과방위와 행안위는 1년 전에 맞교대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옮기고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모 상임위원장은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장제원 과방위원장만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행안위원장으로 될 줄 알고 오전에 과방위원장 사임서를 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의원총회 분위기가 여러 가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장제원 과방위원장만 선출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급히 과방위원장 사임서를 철회하고 같이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의안가에서 사임서 철회는 받아주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해 있습니다 하고 국회의장께 손을 들어서 이 건도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사실상 일괄적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장제원 과방위원장만 선출하고 저는 과방위원장을 사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과방위원장을 사퇴하지 않으면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올 수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한 5, 6분 상간에 5, 6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12조 사망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라고 손들면 표결을 하여야만 한다 그랬는데 표결도 하지 않고 그냥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 정청래만 과방위원장을 사임하게 되고 과방위원장으로 새로 장제원 의원이 오게 되고 행안위원장은 붕 떠서 지금 공석이 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자체 내부에 의견이 분분해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꺾이지 않고 여러분 행안위원장으로 갈 것입니다. 행안위에서 경찰국 문제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그리고 선관위 문제 처리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약속된 것도 지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새 길은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청래 의원이 행안위원장으로 뽑힐 예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민주당 참 큰일입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급하게 강행된 국회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는 더욱더 황당한데요.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의 반대로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의원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공적 책무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 장제원 의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방송통신 개혁을 약속하는데요. MBC를 날뛰게 놔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 무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송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됐다고 부연했는데요.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는 거죠.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을 하는 건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키지 않겠다는 위법적 소지까지 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건 한상혁 위원장 후임이 MB 퀴즈로 불려왔던 이동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게 24시간도 안 되는 하루 만에 벌어진 사태인데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 내 수박들이 이번 사태에 같이 동참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심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같은 날 벌어진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민주당 내 수박들의 이러한 모습이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한 방송에 출연한 조응천 의원이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확인되며 김용민 의원이 직접 기자들과 통화해 바로잡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을 대하는 조응천 의원의 대응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김용민 의원을 겨냥해 입으로 삐를 쌌다는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김용민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화를 내며 방송에서 사과했으니 알아서 찾아 들으라고 말한 겁니다. 대놓고 반명과 친명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 싸움을 벌이자는 도발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준 건데요. 현재 이런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건 일종의 신호탄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더 아콰일러로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